당장 어린이집 문 닫아. 호텔 연회장, 70명의 동창들 앞에서 한 여자가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회사도 박살낼 수 있어. 짝! 뺨을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는 60대 어린이집 원장, 30여 년간 아이들을 키워온 교육자였습니다. 복도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젊은 여자,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한마디면 대한민국 제약 업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자산 수백억 원의 헬스케어 투자사 대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방금 뺨 맞은 여자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30년 전 겨울, 쌍문동 작은 동네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갔지만 6살 지원이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어린이집 원장 김미선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반으로 나눴습니다. 지원아, 힘들어도 착하게 살면 꼭 좋은 날이 온단다. 일하느라 늘 늦게 지원이를 데리러 오는 엄마는 8시가 넘었고 아이를 챙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지원은 37살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 남편 이준호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고 둘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지원은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10층부터 12층까지가 지원의 회사였죠. 메디벤처 캐피탈 헬스케어 투자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글로벌 제약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영어로 수백억 원짜리 투자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퇴근 후 지원은 다시 평범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선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지원아, 저녁 차렸어. 식탁에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지원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젠 신약 조건부 승인, 항암제 시장 기대감 고조. 준호는 뉴스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이오젠은 준호가 다니는 회사였으니까요. 사실 몇 년 전 지원과 준호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저혈압으로 쓰러진 준호를 지원이 부축했었죠. 정직한 눈빛의 연구원 준호. 지원은 그에게 반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햇살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나요? 어머, 지원이? 그때 그 지원이 맞니?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하지만 지원은 자신의 진짜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투자회사 운영한다고 했죠. 새벽 연구실. 준호는 임상 3상 원본 데이터와 최종 보고서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번호가 건너뛰어져 있어. 이상한데. 파일을 더 파헤치자 사라진 환자 15명의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환자들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부작용으로 사망했잖아. 회사가 부작용 사망 케이스를 삭제하고 신약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대로 시판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해질 겁니다. 준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의 어린이집.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어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저희 30년간 한 번도 사고 없었는데요. 직원들은 냉장고를 뒤지고 주방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김치 있네요. 그건 어제 담근 김치예요. 지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입니다. 미선은 30년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장님, 괜찮은 거 맞죠? 정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녁 미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들었어? 어린이집 문제 생겼다며? 우리 사립 유치원은 그런 일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 참. 이번 동창회 꼭 와. 안 오면. 너도 알지? 마이너스 윤제이. 미선은 제이가 뭔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제보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겁니다. 가족들은 어떡하지? 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힘들 때일수록 정직해야 해.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야.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식약처 내부 고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점심시간 미선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에는 김치와 밥만 들어 있었습니다. 제이가 다가와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반찬도 없이 김치랑 밥만? 애들아, 미선이네 진짜 거지네. 제이는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께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선아, 제인의 부모님이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셨어. 그냥 참아라. 미선은 화장실에서 울며 친구가 준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현재 고급 레스토랑 윤재인은 동창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아, 이번 동창회 재미있겠어. 왜? 미선이 온대. 30년 전에도 초라하더니 아직도 동네 어린이집이나 하고 있더라. 그리고 미선 아들이 우리 남편 회사 다니는 거 알아? 진짜? 그럼 완전 제이 미치네. 그렇지. 이번 동창회 때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겠어. 기대해. 며칠 뒤 미선의 어린이집. 원장님, 죄송한데 저희 아이 다른 데로 옮기려고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유치원에서 조건이 좋아서요. 그날 5명의 학부모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선은 이상했습니다. 사실 윤재이가 원장들에게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햇살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연락해봐. 우리 유치원 오면 6개월 무료라고 해. 네, 이사장님. 미선이 얼마나 당황할지 보고 싶네. 미선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원 30명 중 5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운영비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어린이집 문 닫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30년간 잘해왔잖아.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요즘 어린이집 힘들지? 아이들 많이 빠져나갔다며? 동창회 때 보자. 꼭 와야 해. 미선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는데 자신까지 문제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은 동창회 가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바이오젠 본사. 식약처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회사를. 최윤석 대표는 분노했습니다. 즉시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회의실에서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데이터 열람 기록 전부 뽑아. 누가 접근했는지 확인해. 그날부터 준호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준호 씨, 최근에 데이터 열람 많이 했던데? 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 담당 업무라서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요즘 이상하더라. 맨날 야근하면서 뭐 했대? 준호는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연구실 책상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른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후 주차장, 준호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펑크나 있었습니다. 누가?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가족 생각해서 조용히 사표 내. 안 그러면. 준호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의 회사. 대표님, 제약이 계약 취소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래? 잘 모르겠다고만.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원은 이상했습니다. 제약과는 1년 넘게 협상해온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최윤석이 재계 인맥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메디벤처랑 거래 끊어. 안 그러면 우리랑도 끝이야. 제약사들은 최윤석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미선의 어린이집에도 다시 점검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점검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방서까지 합동으로 왔습니다. 여기 소화기 위치가 규정 위반입니다. 비상구 폭이 2cm 부족합니다. 30년간 문제없던 것들이 갑자기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미선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어린이집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만이 2사람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2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지원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2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회사 계약 취소, 준호의 어두운 표정, 어머니의 한숨.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지원은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가방, 액세서리. 미선은 10년 된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섰습니다. 어머, 미선이 왔네. 제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300만 원짜리 샤넬 백을 들었습니다. 애들아,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야. 미선아, 너도 이 시리즈로 사. 아, 미안. 넌 돈 없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미선아, 여기 앉아. 내 옆에. 제이는 미선을 자기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목이 마르네. 물 좀 떠와줘. 미선은 물을 떠왔습니다. 아, 미지근해. 차가운 거로 다시 떠와줄래? 미선은 다시 떠왔습니다. 미선아, 내 가방 좀 들고 있어줘. 화장실 다녀올게. 제이는 가방을 미선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섰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제이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와인 따라줘. 미선은 와인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때 제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미선이 아들 우리 남편 회사 다니는 거 알아? 근데 말이야, 요즘 회사에 배신자가 있대. 식약처에 고자질한 개념 없고 나쁜 놈이.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선아, 너희 아들 아니겠지? 제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손에서 와인병이 기울었습니다. 와인이 제이의 드레스에 쏟아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500만 원짜리야. 당장 닦아. 미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창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냅킨으로 드레스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닦아. 제이는 미선의 머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계속 닦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너희 어린이집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학부모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복도 같은 호텔 10층에서 투자 미팅을 마친 지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로즈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안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 눈물을 참는 얼굴. 시어머니 미선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한 여자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원은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은 미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제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여기 초대 안 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지원은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지원입니다. 메디벤처 캐피탈 대표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메디벤처? 수백억 원 규모 헬스케어 투자사 그 메디벤처?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시어머니십니다. 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미선이. 며느리가 투자사 대표라고?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원은 미선을 완전히 일으켜 세운 뒤 제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드레스라고 하셨죠? 지금 바로 배상하겠습니다. 지원은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5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드리죠. 500만 원은 반성하는 비용으로 쓰세요. 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 시어머니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그때 그 사람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지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단 한 번도 민원 없이. 그런 분을 무릎 꿇린 사람이 누구죠? 제이는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여긴 어머니가 계실 곳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가자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제이는 그대로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드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잠시 후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가 미선이한테 그렇게 했었어? 30년 전에도 그랬다며? 나도 모르고 제이 편 들었네. 제이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차 안. 지원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어린이집에 무슨 일 있으셨죠? 별일 없어. 맘 쓰지 말 거라.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미선은 망설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작스런 점검, 학부모 이탈, 제이의 협박. 그리고 준호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눈치챘어요. 회사 계약 취소도 이상했어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준호가 회사 잘못을 식약처에 제보했어요. 신약 데이터 조작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의심받고 협박받고 있어요. 지원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린이집까지 공격받으신 거고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동창회만 안 갔어도 준호가 회사 그만두면 되는데. 지원은 차를 세우고 미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한 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준호 씨도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원아, 상대가 너무 커. 바이오젠은 제게 10위 안에 드는 회사야. 윤재희도 재벌가 3호고. 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도 이전처럼 작지 않아요. 메디벤처는 3천억 원 규모 투자사입니다. 제가 움직이면 업계가 움직여요. 그날 밤, 미선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준호와 지원이 황급히 미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졌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내부 고발만 안 했어도. 지원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호 씨 옳은 일했어. 그 신약이 시판됐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지원은 병실 문 너머 잠든 미선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제가 싸우겠습니다. 바이오젠도 윤재희도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준호는 지원을 보았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기야, 우리 회사 규모 많이 커졌잖아. 나도 대형 투자사 대표야.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지. 바이오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자. 다음 날, 지원 사무실. 지원은 사무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젠 투자, 전액 철수합니다. 거래처 리스트 보내주세요.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제약업계에 전화했습니다. 바이오젠 데이터 조작건 아시죠? 우리 메디벤처는 거래 중단합니다. 일주일 만에 바이오젠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최윤석 대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식약처가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젠 신약 BG-3223 임상 데이터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즉각 승인을 취소하며 전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이오젠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2의 남편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바이오젠 협력사였던 것입니다. 여보, 회사 문 닫았어. 은행 빚만 100억이야. 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가 운영하던 유치원들도 하나씩 파산했습니다. 미선의 어린이집. 원장님, 저희 다시 보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여기가 좋대요. 떠났던 학부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후,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번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가에서 상 받았어요. 올해의 윤리연구자상이래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지원을 보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뭐? 미선과 준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미선은 지원을 꼭 안았습니다. 준호도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원아. 우리 가족 지켜줘서.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30년 전 제게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이제야 갚은 거예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내일도 이리와 보슈.